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로빈슨 크루소, 네, 다니엘 디포의 소설이죠. 네, 우리가 동화라고 알고 있는 작품들 중에도 소설이었던, 그래서 동화화가 된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걸리버 여행기도 그렇고 장발장 뭐 많은데, 아예 뭐 동화 작가로 유명한 안데르센이나 그림 형제 이런 작가들의 작품 외에는 동화로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 소설이었던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작을 봤는데 잔인하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무인도 표류기. 로빈슨 표류기라는 그렇게 제목으로 나오는 책들도 있잖아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빈슨 크루소. 내 이름은 로빈슨 크루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넓은 세상을 마음껏 구경할 수 있을 텐데. 어려서부터 내 꿈은 멋진 선원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로빈슨, 배를 타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니? 라며 반대하셨죠. 하지만 난 배를 꼭 타고 싶었어요. 어른이 된 나는 배를 타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때론 폭풍도 만나고 해적에게 붙잡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장사를 한 덕분에 브라질의 커다란 농장을 사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농장의 주인이 찾아왔어요. 당신과 함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고 싶소. 그 말을 듣자 나는 다시 바다가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나는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향해 떠났죠. 항해를 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사나운 폭풍우를 만났어요. 배는 파도에 부딪혀 심하게 흔들렸죠. 섬이다! 섬이 보인다! 우리는 섬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배를 몰았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 배가 부서지고 말았죠. 가까스로 살아남은 난 섬까지 헤엄쳐갔어요. 날이 밝자 섬 근처로 떠밀려온 부서진 배에서 쓸만한 물건들을 꺼냈어요. 거긴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섬이었어요. 섬의 이곳저곳을 돌아보다가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작은 동굴을 발견했어요. 여기 있으면 배가 지나가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어. 그때부터 나의 동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굵은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고 글씨도 새겼어요. 1659년 9월 30일, 로빈슨 크루소가 이 섬에 오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십자가에 표시를 해두었어요. 나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했어요. 사냥을 잡아다가 울타리 안에서 키우고 필요한 물건은 모두 직접 만들어 썼어요. 물론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것도 빼놓지 않았죠. 우와, 이제 빵을 먹을 수 있게 됐어. 어느새 울타리 안엔 보리가 자라고 있었어요. 아마 배에서 가져온 자루 속에 보리 씨앗이 있었나 봐요. 난 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 빵과 과자를 만들어 먹었어요. 어느 날 나는 작은 앵무새 한 마리를 잡았어요. 네 이름은 폴이다. 폴. 알았지? 나는 앵무새에게 말을 가르쳤어요. 시간이 흘러 점차 섬 생활이 익숙해져 갔어요. 식량도 많이 모아두었고 집도 한 채 더 지었죠. 동물의 털 가죽으로 옷과 모자도 만들어 두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이 점점 그리워졌어요. 혹시 저 섬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나는 통나무 배를 만들어 건너편 섬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배는 엉뚱하게도 바다 한가운데로 떠밀려 갔어요. 맙소사, 다시 섬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큰일이야. 나는 너무 놀라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노를 저어 간신히 섬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 후로 다시는 배를 타고 멀리 나가지 않았어요. 세월은 점점 흘러 이 섬에 온 지 5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내 모습은 우스꽝스럽게 변해 있었어요. 까만 피부에 긴 머리, 사냥 가죽 모자를 쓰고 등에는 바구니, 어깨에는 총을 메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고 있을 때였어요.
어? 이건 뭐지? 사람 발자국 같은데? 모래밭에 사람 발자국과 함께 사람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나는 너무나 무서워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조심조심 바닷가를 살피던 나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어요.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두 사람이 겁에 질린 채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건너편 섬에 살고 있는 무시무시한 식인종들이었어요. 잠시 후 식인종들이 꽁꽁 묶여있던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자 남은 한 사람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내가 숨어있는 곳으로 말이에요. 나는 그 남자를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어요. 탕! 탕! 뒤쫓아오는 식인종을 쏘아 쓰러뜨렸어요. 나는 그 남자를 프라이데이라고 불렀어요. 그날이 바로 금요일이었거든요. 나는 프라이데이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나와 프라이데이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처럼 지냈어요. 가끔씩 섬에서 식인종들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총을 쏴 쫓아버렸어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바다를 살피던 프라이데이가 소리쳤어요. 저길 봐요. 배가 와요. 영국 배다. 영국 배야.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어요. 배 안에는 세 남자가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어요. 배가 도착하자 선원들은 섬을 둘러보기 위해 흩어졌어요. 나는 묶여있는 세 남자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놀라지 마세요. 당신들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난 저 배의 선장입니다. 배를 빼앗은 못된 부하들이 우리를 버리려고 이 섬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섬에서 살게 된 이유를 선장에게 이야기한 다음 배를 되찾아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로빈슨 씨, 우리는 겨우 5명이고 배에는 선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소? 우리는 배에 있던 선원들을 한 명씩 꿰어내 가둔 다음 배를 차지했어요. 배를 다시 찾은 선장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로빈슨 씨, 이 배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섬에서 혼자 살게 된 지 28년 만에 드디어 꿈에서도 그리워하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선장님, 저는 여기 있는 동안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섬과 이별하며 눈물을 흘렸죠. 섬은 나를 아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네, 이야기가 이렇게 딱 예상대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는 이야기죠. 로빈슨 크루소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처음부터 되게 잘했던 사람 같아요. 물론 로빈슨 크루소가 오늘날 사람이었으면 절대 불가능했겠죠. 지금은 상당 부분 디지털화, 자동화 이렇게 돼 있어서 네, 그치만 아까 얘기한 1600년대 이때는 대부분이 유럽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뭔가를 자급자족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무인도에 처음 이렇게 생존을 하는 그 기본 지식이나 능력이 훨씬 달랐을 겁니다. 게다가 선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의 선원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힘도 굉장히 셌을 것이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로부터도 굉장히 면역이 많이 되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보고 어설프게 무인도 생존기 이렇게 따라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군 생활 동안에 생존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느껴요. 기본 장비를 갖추고 하는데도 이 생존 훈련은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먹을 게 없기로 유명해요. 전 세계적으로도. 근데 다른 나라 특수부대원들도 우리나라는 산에 짐승도 열매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또 열매나 먹을 짐승들이 많은 그런 지역은 또 전염병도 심해요. 그러니까
야생이란 것은, 자연이란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마 이 동화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자, 뭐 그런 얘기를 전하고 싶은 거겠죠? 상당히 중요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무인도나 이렇게 표류가 되었을 때 가장 사람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맨 처음에 표류 당했을 때가 아니래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살 곳도 마련해 놓고 좀 살만하다 싶을 때, 그때 이제 잡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처음에 이제 살아남기 바빴을 때는 그렇지가 않다가, 우리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을 때 그 여유만큼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용기 잃지 않기를,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 지금 이거 동화 들으시는 많은 엄마들 다들 너무 잘 느끼실 거예요.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이는 절대 혼자가 아니죠. 우리 모두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자, 오늘 101번째 동화,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였습니다.